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간밤에 한 인간이 탄생을 했는데요. 네. 인간 최초, 인류 역사상 맞습니다. 최초로 6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갖게 된 인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424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나스닥은 2만을 돌파했고, 자, 영민 매니저, 네. 600조 자산 어때요? 사실 이제 뭐 상상이 안 가는 네. 숫자인데 네. 사실 일론 머스크의 이제 자산만 600조인 거고 네. 테슬라의 시총 그리고 지금 상장도 안 된 그게 스페이스X는 있죠. 삼성전자 또 시가총액을 네. 뛰어넘는 지금 가치를 이제 인정받고 네. 있다. 이러면서 스페이스X에 또 투자했던 우리나라 지금 그 몇몇 투자 기관들도 스페이스X에 실제로 네. 뭐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게 최근에 또 조금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자산이 불어나고 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잠깐 사담 나눌 때 네. 사실 이 트럼프에 배팅 해가지고 뭐 몇천억 썼잖아요. 네. 몇천억 썼는데 지금 자산 불어난 게 뭐 수백조 원이 불어났으니까. 그렇죠. 예. 야, 그 진짜 이 앨런 머스크가 투자의 기재가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오늘 네. 뭐 미국 증시는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이슈였습니다만 또 CPI가 그야말로 이제 네. 나스닥의 축포,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2만 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했고, 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애플도 물론 막판에 이제 조금 밀렸어요. 하락 전환하긴 네. 했습니다만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 네. 아마존, 알파벳 또 양자 컴퓨팅 이슈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계속 뽑아요. 급등이 나오면서 네. 또 사상 최고가 경신했죠. 넷플릭스도 사상 최고가 경신했죠. 그리고 테슬라 사상 네. 최고가 경신했죠. 이렇게 이제 줄줄이 다 신고가 흐름이 나왔던 게 결국 다음 주 FOMC 회의 때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 뭐 거의 CME 페드워치에서 98% 가까이 네. 지금 확률이 좀 거의 높아졌기 때문에 확정입니다.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시장도 이제 중요한 건 뭐 미국은 축포를 터뜨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장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네. 관건이고, 어쨌든 뭐 최근에 정치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제도 조금씩 이게 좀 상쇄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주식시장이 계엄 이전 수준으로, 정치는 아직 굉장히 요동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계엄 이전 수준으로 지금 회귀가 서서히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미증시에 조금 훈풍을 좀 받으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네, 뭐, 준호 매니저 한번, 네, 왜냐하면 네. 준호 매니저가 네. 좀 달라졌어요. 네. 좀 어떻게 된 겸손해졌네요. 거죠? 네, 네. 헤어스타일. 네. 일단 겸손해졌어요. 뉴욕 증시가 지금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이제 못 가다 보니까 네. 좀 답답한 마음에 기분 전환의 일환으로 샵을 가셨나요? 내가 샵에 가서 좀 볶아봤습니다. 네. 네. 아, 좋은데요. 네, 그래서 머리도 볶았을 때마다 네. 항상 또 시장이 또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역대 경험상.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머리 한번 스타일도 한번 변화해봤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증시도 어제 오늘 그래도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래도 한 7% 가까운 반등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훈풍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를 잘 따라잡았는데 맞습니다. 여전히 따라잡습니까? 여전히 좀 이따 뭐 따라 소개해 잡아야 주시겠지만. 되고요. 또 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 관련된 또 일론 머스크 향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정치 테마주가 좀 싫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첨단 산업이 확실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또 일발 종목으로 또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엄밀히 보면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인물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정치 테마주를. 머스크도 네. 인물주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누구 있지만은 네. 오히려 일론 머스크 따라잡기가 그렇죠.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의 인맥 테마로 그냥 일론 머스크를 선택한 그게 한 거거든요. 명이에요. 예, 네, 한 맞습니다. 명. 그게 사실 뭐 최근에 자율주행이나 뭐 그 로봇 뭐 이런 것도 테슬라 주가 상승에 뭐 조금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그 인물의 타이틀, 그걸로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거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는 단둘이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왼팔이 없다는 얘기 같아요. 오른팔, 나는 일론 머스크만 있다라는 걸 한번 증명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First body, 원래 뭐 first 네. 뭐 부인 뭐 네. 레이디 뭐 이런 거가 있는데 네. 좀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First body라는 First lady는 지금 사라졌고 미국 언론에는 첫 번째 친구 일론 머스크의 또 별칭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날 영민 매니저, 우리의 일발은 어디로 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미국장에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자 네. 컴퓨팅 이슈에다가 또 AI 관련된 네. 종목들도 좋고, 테슬라의 이제 또 자율주행. 주가 어제는 테슬라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또 테슬라 수혜주 배터리 종목들이 좀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자율주행 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또 포커스가 좀 맞춰질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이슈들을 다 같이 좀 붙일 수 있을 만한 이제 종목을 예.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 기업을 우리 이제 일말 시간에 소개해드린 게 1년도 훨씬 넘었더라고요. 네. 가비아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워낙 뭐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이어서 사실 뭐 가비아 모르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아요. 주식 투자를 네. 시작하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 회사는 전통적으로 기업이 이제 영업에 활용 가능한 인터넷 주소,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민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 회사의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단 도메인을 따가지고 그 도메인에다가 우리 홈페이지를 이제 네.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제 도메인 사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가비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도메인 건당 하나당 뭐 싼 거는 3만 원, 비싼 거는 그 주소도 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예. 왜냐하면 누구나 다 좀 손쉽게 조금 더 간편하게 주소를 치고 이제 접속을 해야 되기 수가 있다. 때문에 네. 그 도메인도 뭐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 하는 네.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도메인 사업을 하는 기업이 이제 가비아라고 하는 이제 기업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 40% 정도 되니까 점유율 1위 아, 예.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이제 도메인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는 모든 기업들 그리고 그 도메인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들의 네트워크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더존비지온이 하는 것처럼 기업의 이제 인트라넷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 사업을 같이 이제 병행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활용 가능한 인터넷 솔루션들, 인프라 솔루션들, 호스팅이라든지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면서 네. 사실 실적으로 놓고 보면 AI나 최근에 이제 첨단 산업이 이제 부각되면서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근래 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역성장이 없이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다르네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뭐 스몰캡 잡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네. 실적을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2019년에 매출액이 한 1,48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2,600억, 영업이익이 무려 400억을 기록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역성장도 없이 5년 내내 꾸준하게 성장을 좀 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분기 기준으로 1분기 때 620억, 2분기 때 645억, 3분기 때 660억, 영업이익도 지금 꾸준하게 70억, 60억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도메인 사업이 저렇게 잘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찌 보면 본업도 잘 되고 있지만 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알짜 자회사들을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자회사를 좀 말씀드려 보면은 KINX. 요 회사도 요즘에 이름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IDC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가 다시 한번 좀 붐업이 되고 최근에 이제 오픈 AI에서 동영상 AI 소라까지 이제 또 유료 서비스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거 쓰려고 지금 접속자가 폭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챗 GPT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엄청난 이제 데이터의 소모량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KINX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36.5%를 보유하고 있는 36.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이제 가비아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SP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도 네. 최대 주주가 가비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엄밀히 따지면 이 SP소프트는 KINX가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는데 요 KINX의 이제 최대 주주가 가비아니까 네. 손자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가비아가 직접 지분을 이제 4%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손자 회사로 SP소프트. SP소프트도 요즘에 이제 AI 관련된 그렇죠. 종목으로 이제 계속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좀 뜨거웠던 양자 이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제 종목. 어저께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요 엑스게이트 주인이 누구냐? 요것도 가비아예요. 지분 32.93%를 가비아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엑스게이트는 방호벽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자 이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알짜 자회사 중에 하나. 어저께 엑스게이트가 이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가비아도 양자 컴퓨팅에도 이제 붙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상장 회사 중에는 가비아 CNS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는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소개해드렸던
카페24하고 똑같아요. 네. 인터넷 이제 쇼핑몰 호스팅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인데 이 회사 지분 47.7%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비아 CNS도 심지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자회사, 손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연결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매출액이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업인 도메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가비아도 본업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방향이 좀 네.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업 쪽에서도 캐시카우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알짜 자회사들의 사업 현황이 이제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실적이 나름대로 이제 아주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은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다 합쳐도 이미 가비아의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 자체를 뭐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이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업인 이제 캐시카우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도메인과 그리고 클라우드. 이제 본업이 또 클라우드 네. 쪽으로 확장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이런 데 다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INX라든지 엑스게이트라든지 엑스게이트. 뭐 이런 종목들 주가도 훨씬 더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저께 엑스게이트가 또 상한가에 안착하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 또 아무리 못 가도 한 10에서 15% 왜냐하면 알파벳이 또 5% 넘게 때문에. 급등을 네. 하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엑스게이트가 그 정도 또 급등하면 가비아도 또 어느 정도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엑스게이트는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갭상승 출발할 거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이제 가비아 쪽으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양자 컴퓨팅,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런 쪽에 이제 호재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제 입질 매수가 이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단계예요. 개인들이 이제 파는 물량들을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도 한 13,000원, 14,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긴 한데 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2024년 상반기 때 한글과 컴퓨터, 네, 이스트 그때 소프트 갈 때. 얘네들하고 네. 같이 움직인 패밀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단기 고점을 딱 만들고 나서 네. 주가는 아직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밀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네. 어제 종가 16,740원 정도 요 정도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요 정도 구간 최고가 아니고 예.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 20% 정도 수익 낸다라는 생각으로 한 2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비아가 오늘 갭 뜨면 어떡하죠? 왜냐면 구글이 또 올라가지고 사실 어제도 가비아는 갭이 별로 안 떴기 없었어요. 때문에 밑에서 뭐 양봉이네요. 시간의 시장도 어제 뭐 가비아는 크게 반응은 좀 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엑스게이트의 최대주가 가비아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뭐 한 2, 3% 정도 혹시 또 갭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오히려 17,000원 아래 구간에서 5일선을 조금 이제 받쳐놓고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하시면 어차피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엑스게이트나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또 드림 시큐리티 뭐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제도 사실은 제가 양자암호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엑스게이트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종목들이 워낙 수급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따라붙기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가비아로 조금 선회를 해서 뭐 한 2, 3% 정도 이제 갭 상승하는 수준이면 한번 이제 붙어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클라우드 쪽 사업도 있다.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모멘텀을 좀 주목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오늘 일발 종목은 가비아입니다. 제가 요즘에 살짝 좀 당구를 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당구장이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게 이제 다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당구장 수가 적대요. 맞아요. 그래서 막 기다리고 당구를 쳐야 되는데 도메인 사업이요. 이제 이미 시장을 완전 다 먹은 그렇죠. 거죠. 예, 이 맞습니다. 가비아가. 네. 그러니까 지금 알짜로 실적 쌓아놓고 클라우드까지 붙이니까 기본 바탕 깔고 여기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뭐 지분법 프리미엄은 많이 안 주지만 네. 엑스게이트 또 KINX의 최대 주주라면 네. 결과적으로 어제 오늘에 또 양자 컴퓨팅, 엑스게이트, 드림 시큐리티 막 할 때 가비아도 오늘은 좀 네.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이커머스 호스팅까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 되니까 부담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성장을 네. 하고 있다라는 어쨌든 것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완전히 이제 좀 혁신적인 체질 개선이 돼가지고 네. 돈 버는 기업 아니면 시장에 관심이 맞아요. 없어요. 네. 내년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막 적자투성이에다가 우리도 투자하고 있다 이런 걸로는 말은 못 안 움직여요. 된다. 네. 투자는 이미 이제 올해 다 된 거고 내년부터는 진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돈 잘 벌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성장 섹터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실적 펀더멘탈을 분명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네.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비아입니다. 준호 매니저, 가비아에 붙이는 종목은요? 가비아에 붙일 종목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라우드 정말 매력적인 기업인데 호스팅. 네, 그럼 결국에 이제 붙일 종목은 실적이 탄탄한 기업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것 실적,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 클라우드 매출이 지금 올해 벌써 3배가 넘은 그리고 2026년까지 연간 매출 기준이 90% 성장하고 있는 한글과학 컴퓨터를 컴퓨터. 오늘 네. 탑픽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과학 컴퓨터는 이제 AI 기업으로 사실 뭐 한국과학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이스소프트 우리 전통 이제 AI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기업으로 다 지금 탈바꿈하고 있고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관심이 더욱더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소프트를 이제 필두로 우리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국과학 컴퓨터의 어떤 매력은 실적이 지금 매년 특히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거의 2026년까지 90% 이제 성장이 담보되어 있긴 한데 그 외적으로도 이제 한컴 인스페이스라고 한컴 그룹 차원에서 인스페이스라는 이제 드론과 항공 그 기술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내년에 이제 스페이스X와 협력해서 세종 2호기, 3호기 발사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한컴 인스페이스 자체도 내년에 또 상장을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학 컴퓨터, 우주 항공과 AI 소프트웨어, 또 클라우드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상승 흐름 나와주다가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가 번지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 하락폭은 그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는 관점에서 한국과학 컴퓨터를 붙이기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학 컴퓨터. 그렇죠. 한컴 위드. 맞습니다. 뭐 이렇게 밑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컴 위드. 우주항공도 갔다 오고 네. 아마 클라우드 하게 될 경우에는 한컴은 완전 확실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가장 좀 독보적일 것 같다. 실적도 잘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있어서 가비아와 붙이기 종목 한글과학 컴퓨터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건 일단 빨리 찍고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 준호 매니저, 예. 퓨런티어. 퓨런티어를 말씀을 안 드릴 네. 수가 없네요. 이거 없죠. 퓨런티어도 이번 네. 주에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거 지난번에도 네.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거의 100% 가까운 상승 네.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테슬라가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60% 정도 이상의 올랐죠, 상승이 60%. 나와줬는데 네. 크게 부러워할 거 없는 게 우리도 퓨런티어로 100% 올랐다. 그렇죠. 그거에 어떤 네. 상응하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퓨런티어가 최근에 계엄 사태로 조정이 나와졌을 때 다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결국 최근에 테슬라의 상승 자체가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크고요. 네.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또 이제 네. 판매량이 거의 최고가를 경신했다. 네. 그랬으니까 오히려 4분기의 어떤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중국에서 FSD 최종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이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과 협업을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BYD나 이제 상하이 자동차가 또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이제 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라이센스를 취득한다고 했을 때는 네. 결국 이제 자율주행도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뭐 전기차 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조립 장비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 판매량이 좋아도 퓨런티어는 상승하고 또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돼도 같이 상승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테슬라의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 퓨런티어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계엄 사태와 또 테슬라의 어떤 성장과는 무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퓨런티어의 어떤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매력적인 거는 퓨런티어의 주요 고객사가 이제 LG노텍과 삼성전기도 있지만 현대모비스와 액티브도 있어요. 국내도. 맞습니다. 네. 근데 현대모비스와 액티브가 또 이제 모셔널이라고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설립했기 네. 때문에
결국 반 테슬라 진영까지도 퓨런티어가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자율주행 시장 개화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또 국내의 핵심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직전 고점 돌파는 뭐 당연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상승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 어떤 시점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100% 상승 나왔지만 다시 조정 시 다시 재차 말씀드렸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사업들의 어떤 규제 완화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아직 취임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더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퓨런티어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취임하기 전에 반영되는 해야 거죠. 되죠. 이게 항상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취임하고 나면 이제 판이 다 짜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기대감이 이제 다 선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시장을 보면 테슬라가 막 이제 막 최고가 넘어가기 직전이다 이러니까 개장하자마자 에코프로 BM이 한 4% 이상 막 상승을 하고 LNF도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 막판에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다 빠져버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의 직접적인 수혜로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물론 오늘은 또 바뀌어서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지금 준호 매니저 얘기하신 퓨런티어나 뭐 SOS 램 뭐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테슬라가 오늘 신고가를 치고 축포를 한번 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또 강한 흐름이 분명히 좀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 1월 달에 또 CES 이벤트까지 같이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가 제가 준호 매니저한테 할 바로 그 질문을 했는데 우리 뒤통수 좀 치잖아요. 아까 천사의 유혹님도 어제 종가 베팅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어제 우리가 2차 전지 가려다가 두드려 맞으니까 오늘 혹시 오늘은 2차 전지 판이 아닐까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테슬라의 상승이 중국 내에서 이제 최대 판매량이 나왔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은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었지만 오늘은 전기차 판매량 확대에 따른 상승이라 오늘은 LNF를 필두로 또 LNF도 일반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 관련된 진또배기 수혜 종목들은 다 말씀드렸는데 딱 하나 빠졌고 그게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종목인데요. 아무튼 이제 LNF, 마찬가지로 LNF를 중심으로 어저께도 LNF가 5% 정도 장중에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약간의 윗꼬리다긴 했지만 저는 결국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필두는 저는 LNF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올해 4분기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내년 거의 1분기 늦어도 2분기 안 상반기 안에는 이제 모델 2, 그러니까 모델 Q라고 하잖아요. 저가형 모델 출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양극재 출하량은 역대급 출하량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4분기부터 LNF의 어떤 매출 성장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IRA 법안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테슬라가 거의 치킨 게임의 가장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 LNF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사의 유혹님은 어떻게 해요? 어제 종가 베팅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다. 오늘 좀 흔들리더라도 맞습니다. 마음을 좀. 맞습니다. 그 흔들림, 그 잔파동에 민감하면은 돈 못 법니다. 그래서 흔들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천사의 유혹님 이제 우리 판이 우리 국장이 좀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또 LNF도 오늘 함께 좀 보시면 순환매가 워낙 빠른 게 빨라서, 우리 시장의 특징이니까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또 결국 또 옵니다. 돌아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민 매니저 하나 엔진을 좀 하면서 조선업 전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힘내더라고요. 결국 이제 조선방산 얘들이 부러졌다가 뭐 사실 부러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단기 조정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가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다.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정부의 지금 뭐 존립 자체가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K 붙어 있는 애들이 그냥 다 얻어맞아 버렸잖아요. 원전이든 조선이든 방산이든 그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이슈에 영향을 좀 받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뭐 반등 들어오는 게 너무 좋고 어쨌든 어저께 HD 현대미포가 50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하나 엔진 같은 기자재 종목들, 성강밴드, 하나 엔진 이런 종목들도 이제 다 회복이 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역대 거의 뭐 한 최근 수십 년 동안에 한 4번, 5번 정도 있었던 위기 1980년도에 오일 쇼크, 98년에 IMF 외환 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세계 금융 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그 안에 하나 더 끼워 넣으면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여기에 준하는 정도 수준의 지금 밸류에이션이고 그때보다도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지금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한 4번, 5번 정도 오는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직 현실화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제 내년에 우리 시장이 어찌 보면 또 중국의 모멘텀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미중이 이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예. 틈새에서 우리가 잘하면 오히려 성장률이 더 회복될 수도 있다. 반사 효과도 네,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예, 많이들 예, 또 이제 예.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에 굉장히 좀 중추적인 방산, 그다음에 조선 이런 쪽은 저는 분명히 또 저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뭐 어제는 HD 현대 미포가 갔지만 네. 현대 중공업이나 기자재 종목들 중에서는 하나 엔진 그리고 한화 오션도 있잖아요. 한화라인. 한화 네. 오션도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중 싸움 할 때 방금 영민 매니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 경기 부양의 내수주도 있지만은 이렇게 미국이 바이든이 벌써 막 때려주잖아요. 중국 네. 태양광 때려주고 그렇죠. 트럼프는 얼마나 때려잡겠습니까? 그때 조선 같은 것들, 이때 약간 틈새에서 맞습니다. 제조업도 우리가 중국이 판쳤던 제조업도 우리가 좀 반사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또 너무나 이 트럼프 2.0 시대 비관적으로 네. 비관적으로만 볼 것 아니다라는 요것도 한번 코멘트를 보고요. 두 분이 또 질문이 있어요. 김지영 님이 머크가 좀 올랐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괜찮을까요? 천둥님은 로봇 어떻게 될까요? 하는데 로봇은 준호 매니저 해주시고 네. 제약바이오는 영민 매니저, 준호 매니저. 로봇 로봇도 괜찮을까요? 저는 반드시 차례가 온다고 봅니다. 반드시죠. 다만 근데 예. 수급 자체가 네. 지금 시장의 온통 관심이 첨단 산업 쪽에서는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또 양자 암호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니까 예. 저는 로봇은 약간은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일론 머스크와 직접적인 수혜주는 우리 국내에선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 뭐 SMT, YJ 링크 같은 이제 표면 실전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약간 좀 반사이익을 YJ 얻을 수도 링크. 있고 예. 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커진다고 하면 결국 국내에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SOS 랩이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결국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개화되면은 그 이제 경쟁 업체들까지도 같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SOS 랩이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정말 1인 1 로봇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국내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스트 연구진 같은 경우는 네. 2017년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2등이 피규어 연구진입니다. 지금 네. 현재.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큼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결국 삼성전자가 속도를 낸다면 그래서 제가 조기 인수 했던 것도 그런 이유고요. 네.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PG 같은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로봇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조금만 내 차례를 좀 기다리면은 반드시 저는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 특히 준호 매니저 이제 CES 2025에 네. 좀 보면 맞습니다. AI가 또 갈 텐데 맞아요. AI 비서가 에이전트가 핵심이잖아요. 그걸 네. 다 로봇에다가 맞습니다. 뭐 강아지 같은 거, 예. 네. 뭐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한 마리씩 다 맞아요. 예, 로봇 그런 게 있더라고요. CES의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가 예. 말씀하셨던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AI AI 같은 이게 거. 가장 예.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이 로봇 시장 이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모바일 시장과 자동차 시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AI가 계속 열풍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가장 끝단이 저는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I의 어떤 기술의 어떤 집약체가 네. 결국 로봇이 그렇죠. 된다. 그래서 결국에 네. 뭐 로봇의 두뇌, 움직임, 모든 기술들 이런 것들이 AI부터 현대 해서. 기술의 가장 네. 집약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결국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다 로봇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은 애플이 한다고 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네. 사업들은 지금 기업마다 제각각인데 로봇만큼은 모든 기업들 심지어 지금 이제 국내에서 과자와 껌을 팔던 롯데도 로봇 네. 쪽에 집중한다는 점을 놓고 봤을 공장 때 바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스마트 팩토리의 전환과 무인 공장까지도 본다고 했을 때는 로봇은 결국엔 간다. 다만 시간 문제고 일단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강력한 모멘텀은 삼성이 일단 보핏부터 네. 좀 먼저 좀 출시를 하면서 차근차근 좀 가줘야 그다음에 로봇이 좀 이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봇도 진짜 포기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요번에 또 못 갔잖아요. 뭐가- 저는 이제 요번에는 또 발목 잡은 게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바켓, 합병 합병 부산. 부산 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주가가 막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니까 로봇 산업 대장주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제 같이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케줄로 봤을 때는 1월 달에 일단 이재용 회장이 이제 합병 그 재판, 네. 2심 재판 결과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CES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지금 뭐 피규어 AI도 네. 마찬가지고요. 로봇 관련된 분야들이 가장 먼저 이제 산업 현장에 이제 지금 빠르게 도입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 협동 로봇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이 기업들, 나오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그 아랫단에 있는 뭐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에는 로봇 기업들도 좀 긍정적인 이제 변화가 좀 나타나고 또 대기업들의 연이은 또 투자 소식들이 분명히 좀 전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최근에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유로메카가 또 포스코 그룹에서 100억 정도 또 투자를 투자한다고 받았잖아요. 하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시작될 거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알짜 로봇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지금 주가가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요 구간부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 왜냐면 이제 그 매출이 나오려면 그 투자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약간 또 시국도 그렇고 해서 지금 우리 네. 기업들이 멈칫멈칫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갈 길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영민 매니저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를 해야 되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다 하고 있잖아요. 막 진짜 그냥 온갖 다 하는데 제약 바이오만 머스크가 안 한다. 그래서 트럼프 못 간다? 2.0에 얘 찬밥이 될 것이다. 네. 요런 해석. 완전 이제 지금 머스크 초점 해석인데 요런 건 어때요? 네. 그건 또 요렇게 좀 반박을 네, 할 수 예, 있는데 좋아요. 지금 이제 정부 효율부 네. 소위 도찌의 이제 수장이 네, 일론 들으면서- 머스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한 명 더 있잖아요. 네. 그 한 명은 제약 바이오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 관련주 한올바이오 파마 이렇게 이제 막 네네네, 말씀드리면서 이뮤노반트의 모회사를 그분이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 효율부 수장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우주항공이라든지 자율주행에 포커스를 맞출 거면 그럼 그 나머지 한 명은 당연히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의 어떤 큰 틀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네. 게 얼마 전에 여러분들 미국에 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이제 예. 대표 한 명이 보험사. 예. 보험 막 이런 이슈 네. 때문에 네. 또 막 피격되는 막 네. 이런 이제 네.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고였죠.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이 어차피 지금 약값 인하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지금 열망하고 있고 아. 비만 치료제 얘기만 나왔지만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들 약값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된 케네디 주니어도 역시나 뭐 백신 무용론 그건 너무 정치적인 이제 또 이슈기 때문에 성향이고. 너무 많이 부각된 예, 거고 예. 그거 외에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약값 인하가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약값 인하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FDA에서 신약을 많이 승인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들도 더욱더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 약값은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은 이런 이제 어떤 위태로운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에서 뭔가 이제 합종 연행을 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M&A와 파이프라인 발굴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후보로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받는다는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 지형의 변화가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네.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짝은 아닙니다만 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흐름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가장 좀 핵심적인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주거비 그리고 약값이에요. 약값, 네. 이게 이제 완성을 못하면은 결국은 또 미국 국민들의 이제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변화에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머크가 올라왔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이제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상황을 영문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 안타까운 사건, 특히 네. 미국은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많은 미국민들은 이제 약으로 해결을 하게 네. 되는데 약값도 엄청 올랐다. 네. 그럼 이제 분노 올라가고 그렇죠. 트럼프 2.0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케네디 주니어가 네. 뭔가 나설 것이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그렇죠. 등등 네.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YS킴님 요거 볼까요? 네. 아 준호 일발 먼저 가고 요 질문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오늘의 네. 일발은요? 네. 오늘의 일반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수혜 종목들을 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딱 한 기업을 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바로 HVM이라는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가장 핵심 종목이고 네. 스페이스X의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차트 먼저 좀 보면서 갈까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바로요. 피런티어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약간의 지금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는 소식이 나와졌을 때 피런티어가 이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11월 6일이었는데요. 이날 15%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예. 이젠 HVM 같은 경우는 딱 승기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22%대 상승 흐름이 바로 나와주고 다음 날 거의 상한가를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HVM과 퓨런티어가 실적으로 일론 머스크 관련된 향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그 안에서 자율주행과 우주 항공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태잖아요.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당 네. 185달러를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0조 정도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제 IPO 이후에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재산 가치는 지금 600조가 아니라요. 진짜 거의 1000조까지도 갈 기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 최초요. 맞습니다. 네. 인간 최초이죠. 뭐 인간뿐만 아니라 뭐 인류 역사 맞습니다. 최초. 인류 역사 네. 최초입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보다 1.56배라는 좀 가슴 아픈 소식도 나와줬는데 네. 일단 좀 최근에 지금 나사의 지금 수장도 좀 제러드 아이작 먼이라는 41세의 수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 또한 일론 머스크의 가히 우군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41세고 84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우군입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84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김정은도 84년생이고요. 네. 마크 저크버그도 84년생이고 아이작먼도 84년생이고 네. 심지어 저도 준호맨저도 84년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84년생에. 그래서 이제 네. 그 인물이 지금 일론 머스크와 같이 지금 협력 관계를 구축했었는데 나사의 수장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스페이스 X에 또 많은 특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스페이스 X의 어떤 IPO에도 또 그 외의 규제 완화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국내에서는 스페이스 X의 가장 핵심 수혜주는 HVM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캔코아. 이 두 네. 기업이 스페이스 X의 원재료와 첨단 금속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첨단 금속을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HVM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HVM이 저 스페이스 X에 공급하고 있어요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네. 시장에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매년 계속해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는 기업은 실제로 스페이스 X밖에 없는데 예. HVM이 공모 자금으로 바로 신공장을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3분기에만 2번의 증설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공시를 하고 있고 첨단 금속에 지금 스페이스 X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 매출도 가파르게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HVM이 실질적으로 스페이스 X 수혜주다라고 시장은 인식하고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조금 우위가 점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도 HVM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3분기에만 지금 이제 추가 증설 공시 첨단 금속 관련해서 7월달, 9월달 2번이나 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4분기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특히 3분기에 이연됐던 제품 생산으로 4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확대가 더욱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첨단 금속은 우주 항공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 산업이나 또 그리고 첨단 산업에 다 접목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 네. 앞으로의 어떤 첨단 금속의 수요는 계속 폭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2020년도 이후에 우주로 발사되는 물체들이 2,000건을 상회한 상태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발사체를 재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발사 횟수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로켓 발수 횟수 자체가 늘어나고 또 엔진 개수가 또 증가를 하면 왜냐면 스타쉽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 발사체다 보니까 엔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엔진에도 첨단 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첨단 금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순도, 고강도, 극한의 환경에서 내구성까지 갖춘 기술과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HVM이니까 이게 인정받아서 사실 우주 항공에 공급하고 있다는 거는 네.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증받았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스페이스 X의 상장 기대감과 그리고 스페이스 X에 직접적으로 첨단 금속을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 잇따른 신설과 증설로 인해서 또 이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 어떤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HVM을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 우주선, 우주 로켓이 종합예술이잖아요. 막 맞아요. 여기저기 다 끌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속, 맞습니다. 첨단 금속이겠죠. 맞아요. 네, 그거를 공급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실적으로 네, 공급합니다 하고 하진 하진 않았어요. 않았지만은 사실 테슬라는 사실 비밀 유지 조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정식적으로 캔코아. 기업명은 언급 말고 네. 캔코아는 예전부터 이제 예전부터 원재료 했기 공급했기 때문에 그건 노출된 거고. 노출됐던 거고 네. HVM 같은 경우는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네.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겠거니. 있습니다. 예. 증설을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가 맞습니다. 되니까겠죠. 맞아요.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였던 21,800원을 한번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28,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8,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HVM 정말로 승기 잡았다. 트럼프 2.0 일론 머스크 네. 얘기 나올 때 상사력 컸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다시 또 머스크 트럼프 시대 아닙니다. 머스크 시대 같아요. 맞습니다. HVM 첨단 금속 우주선에 들어간 우주 발사체 첨단 금속 제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HVM 아니 영민 매니저, HVM. 네. 이게 우주항공에다가 양자 컴퓨팅을 한번 붙여볼게요. 어제 실제로 구글에서 스페이스X에다가 네. 같이 이제 우주 발사용 양자 컴퓨터를 같이 개발하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줄 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 다 일론 머스크에 지금 다 줄 서려고 뭐라도 이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딱 하나 떠오르는 종목이 저는 서진 시스템. 되게 뜬금없긴 한데 ESS 아니에요? 네, ESS 예. 쪽인데 ESS 쪽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중국 때리기가 무지막지하게 이제 심해질 거기 때문에 관세 폭탄 그다음 100%씩 때릴 거기 때문에 태양광, ESS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반사 수혜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서진 시스템이 좋고 그 서진 시스템이 ESS만 하는 게 아니라 통신용 함체를 만들거든요. 요게 우주선에도 들어가요. 예. 이게 양자 컴퓨팅이 들어가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통신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은 서진 시스템도 이제 일론 머스크 수혜주다. 간다. 너무 좀 내표실로 좀 붙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논리적인 구조는 어쨌든 지금 구글에서 양자 컴퓨팅 개발을 선언을 했고 그걸 이제 단순히 이제 연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이나 이런 첨단 산업에 다 이제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서진 시스템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도 ESS랑 태양광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연결이 되기 테슬라도 때문에.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도 한번 갈 수도 있겠다. 자, 서진 시스템을 오히려 역공으로 또 간밤에 중국 태양광도 관세폭탄 터졌으니까 뭐 그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발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가비아입니다. 가비아는 도메인이지만은 밑단에 보면 지금 양자부터 해서 이커머스, 라이커머스, 호스팅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HVM 우주선 첨단 금속 맞습니다. 두 가로 일단 일발을 공략해 보도록 하시죠. 자,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